이어서 다음 세 번째 세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직류단 단일 전류 센서를 이용한 두 대의 인버터, 전동기 구동 시스템의 상전류 측정 방법에 관해서 부산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장모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대학교 김장목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이 앞에 분보다 많이 좀 다르게, 인버터라는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게 하려면, 특히 움직이게 하는 파트만 본다면, 배터리하고 전동기하고 인버터인데, 저는 그 인버터 중에서도, 컨트롤 알고리즘 쪽으로 이렇게 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그 다음에 이렇게 직류단 전류를 가지고, 하나의 전류를 가지고 상전류 어떻게 만드는지 컨셉, 그 다음에 기존에 두 대로, 그 다음에 제한된 방법에 다시 또 하나의 전류 센서를 가지고 두 대의 인버터를 전류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험 결과 결론 순서로 말씀드릴 건데, 원래는 이게 1시간 분량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진행하신 분이 좀 짧게 한 20분 안에서 해달라 했는데, 기술적인 내용을 빼고 대략 전반적인 컨셉만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분위기가 제가 컨퍼런스를 하기에 기술적인 걸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컨퍼런스보다는 거의 포럼이나 심포지움 정도 내용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기술적 내용을 좀 빼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대기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도시 이렇게 교통 트래픽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 대신 플라잉 카도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라잉 카에 들어가는 인버터 관련해서 국책 연구 과제로 제2세부 주관기관으로서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대부분이 연구 배경으로는 이렇게 분산 전기 추진 시스템이라 했는데, 특히 이제 인버터를 이게 자동차가 되면 여러 대의 인버터가 될 건데, 여러 대의 인버터를 사용하려면 비용 문제라든지 저해 문제라든지 등등 기타의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눈으로 보기는 인버터는 하나의 이렇게 스틸 케이스로 되어 있지만은, 안에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정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해서 비용을 비싸게 만드느냐, 안 그러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해서 싸게 만드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 저희 쪽에서는 싸게 만드는 거를 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버터라든지 특히 드론에 들어가는 인버터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어온 인버터 보면은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 실제로 뜯어서 테스트해 보면 싼 만큼 퍼포먼스라든지 효율이라든지 그건 싹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 퀄리티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저로서는 이렇게 가격에서 승부를 걸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주로 이제 연구하는 게 인버터를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제어할까 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게 퀵보드가 밑에가 세그웨이인데요. 세그웨이는 양쪽에 바퀴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고 각각 모터가 되어 있고, 또 이게 두 개가 다 각각 다른 속도로 저하기 때문에 다른 속도에 따른 이제 인버터를 어떻게 저할까가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전류를 측정하려면 보통 인버터 한 대에다가 보통 이렇게 전류 센서가 3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터가 이렇게 2대면 6대의 전류 센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어를 하면은 전류 3상이면 3개의 전류를 합하면 항상 제로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제어를 잘하면. 그래서 2개만 필요하게 되고요. 모터 한 대다. 그러면 2대의 모터면 적어도 이렇게 4개의 전류 센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비싸지니까 한 개만 써서 제어를 해보자는 게 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2개를 가지고 제어를 하려면 먼저 한 개를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건데,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제어를 하려면 보통 인버터는 스위치가 보면은 저기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 줄이 A상이 되고요.
요 한 줄이 이제 상 A상이 되고, 그건 B상, C상이고, 총 이게 3개이기 때문에 2의 3승하면 8개의 조합이 나옵니다. 그 8개의 조합 중에서 2개는 항상 전압이 0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고, 나머지 6개가 유효한 전압이라서 6개의 전압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6개의 전압이 이용하게 되면 반드시 조합이 3개가 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 3개의 조합 중에서 1개가 켜지고 2개가 반드시 켜지기 때문에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여기는 A상은 항상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BC상은 측정할 수가 없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가 그 인버터를 제어를 하게 되면 한 주기에 이게 한 100 마이크로세컨 정도 되거든요. 되게 짧은 시간입니다. 100 마이크로세컨에 이 같은 경우는 A상 전류 측정할 수 있고, 이 같은 경우 위가 2개 켜지고 밑에 하나 켜지기 때문에 C상 전류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3개의 전류를 더하면 다 제로이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나머지도 같이 이렇게 그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삼성을 측정할 수 있고, 각각 6개마다 다 돌아가면서 그 다 조합을 하면은 궁극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원션트 직류 전류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확장하게 될 건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제어를 해보면 이게 인버터를 만들 때 6개 조합에서 그 구성할 수 있는 전압이 되겠습니다. 인버터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전압은 반드시 이 육각형 안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분야에서 이렇게 여기서 전압이 진행하면 따라 요 부분이 영역이 바뀌게 되는데, 영역이 바뀌게 되면은 요 파란 이게 그 쉐이드 된 이 부분을 전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3개의 조합이 일어난 부분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띠가 결정한 부분은 인버터를 켤 때 아래 위에 조합이 동시에 켜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데드존이 존재하는데 그걸 데이타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전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류가 라이징 하면서 어느 정도 과다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 시간을 빼고 난 다음에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 부분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면, 대략 전압, 띠의 존재가 보면은 이 좀 낯설은 수식이지만은 어쨌든 전압이 이게 앞에서 데드 타임이라든지 전류가 올라가는 라이징 타임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이게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게 해야 될 건데, 이미 얘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인버터에 사용되는 시행성 소서가 모스펫이나 IGBT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니까 다행스럽게 여기 있는 삼각형, 이 삼각형 항상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면 전류를, 이거는 시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띠 부분은 한 개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2개 다 측정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피다론 파형을 양쪽을 밀어가지고 측정하면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소음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이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나라 사람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LG전자 가전에 사용되었던 컨트롤 알고리즘인데요. 이 소음이 집에서 있으면 아주 저같이 이제 좀 많이 들었던 사람은 예민하게 알아듣는데 보통의 경우는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과제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결과만 보여드리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연구한 결과가 요 페이지 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그 전류적이 PI적이고, 이게 모터를 표시하면 이 RLC 부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큰 흐름에서 보면은 마치 1차 로페스 필터가 된 것처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띠 쪽에서 들어간 전류 측정을 하면 로페스 필터 거치고 전류를 측정하면 바로 전류 제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 요거는 LG전자하고 부산대학교 같이 공동으로 특허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2개를 바라봅니다. 2개를 바라보면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요로와 위에서 전류 켜지고 2개 켜지면 A상 전류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도 마찬가지로 또 조합이 여기는 A상 마이너스 전류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전류 센서를 2개 설치하면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류 센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만약에 이 2개를 하나로 하게 되면 이 위치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조합이 합해지게 되고, 이 합해진 그 전류 조합을 보면 수식이 되게 복잡합니다. 이 수식만 보면은 우리가 거의 뭐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차분히 바라보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해석을 해봤는데, 모터 1에서 인가되는 전압의 8개의 조합과
모타2에서 들어가는 전압 8개 조합을 비교해 보니까 모타1에서는 2가 제로가 되면 요 같은 전류 측정할 수 있고 모타1에서 전압이 제로면 요 같은 전류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동시에 다 켜지게 되면 이같이 전류가 중복돼서 나타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리해서 내는 게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 전압을 측정하는 게 보면은 그 인가되는 전압이 좀 낯선 환경이지만은 요게 인가되는 전압입니다. 그 실제적으로 사인 파지만은 순간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일정한 크기로 되거든요. 이게 모타1에서 들어가는 그 전압이고 이게 2입니다. 요 사이의 전압을 보고 모타1의 전류 측정하고 그냥 모타2하고 모타1의 전류가 중복되어 있는 거를 빼주면 이걸 측정할 수 있는 게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게 인가되는 전압이 시간이 차이가 있으면 측정할 수 있는데 요얘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요 전류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측정 가능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측정이 불가능한 영역이 거의 시간대 같으면 이 수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했냐면 요 전압을 원래는 이게 똑같이 중앙에다가 전압을 인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전류 맥동이 작아집니다. 이거를 여기 인가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전압에 따라서 전류가 올라가고 없으면 내려가거든요. 요 가운데에 들어가면 전류가 가장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를 쉽게 측정을 잘할 수 있고 노이즈도 없고 맥동도 없습니다. 완벽한 건데 이거를 이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요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앞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개런티 해서 이걸 양쪽으로 분리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류가 이게 맥동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이 전류 맥동이 이렇게 많아지게 보이고 실제 또 소음이라든지 또 다른 퍼포먼스가 낮아지고 크기는 효율까지도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부터 조금만 수식을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그 인버터를 제어를 할 때 이 그 상전압을 가지고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렇게 전류를 하거든요. 제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상전압을 가지고 해보니까 인버터의 전압의 이렇게 효율, 전압이 이용률이 낮아가지고 3고조파를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됩니다. 좀 낯선 용어지만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이용률 높여가지고 이러한 옵셋 전압을 넣어가지고 극전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 전압의 이용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극전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요 전압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극전압의 형태에서 제어를 하게 되면 모터 안에는 이게 나중에 승관을 빼버리면 요게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가되는 전압은 승관으로는 아무런 모터에 영향이 없습니다. 요런 수학적인 테크닉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제어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똑같이 나란히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요 전압을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여기다 배치를 하는데 이 앞쪽에는 내리고 극전압을 우측에는 높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은 높이고 낮추면 전류 인가되는 전압이 양쪽으로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앞에서 했던 기존의 방법보다는 전압의 배치가 밸런스 되기 때문에 전류는 맥동 없이 이렇게 형태를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제가 오늘 설명해서 붙였는데요. 앞에 거를 가지고 하나의 모터를 가지고 하면은 하나는 대칭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대칭되어 있고 하게 되면 연속적으로 다 대칭입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존의 방식은 보면은 이렇게 전압이 가운데 몰려져 있으면 첫 번째 전류를 측정하고 두 번째 중복되어 있는 것을 측정된 전류를 가지고 빼버리면 구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여기가 전류의 한 샘플링 타임 구간인데 각각의 구간에 다 전류를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그림을 놓여진 이유가 이 전류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 DC 단위에 흐르는 전류가 되거든요. 이거는 두 개의 전류가 합쳐져 가지고 전류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진규 단위 전류가 대단히 크고 안 흐를 때 많이 안 흐르고 그러면 이러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단에다 뭐를 또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커패스를 반드시 달아줘야 됩니다. 큰 커패스를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인버터를 뜨다 보면 항상 배터리가 있고 커패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버터가 있거든요. 그 인버터라 커패스터의 하는 역할이 인버터에서 흐르는 전류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커패스터에서 배터리로 흐르는 전류를 연속적으로 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커패스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커패스터를 작은 걸 쓰게 되면 배터리 쪽에 이렇게 전류 맥동이라든지 이게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럼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겠죠.
그래서 반드시 컵패스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류가 맥동이 크기 때문에 큰 컵패스를 달아야 되고 이 같은 경우는 컵패스가 굉장히 작아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사이즈를 줄이고 컵패스도 또 이렇게 그 용량에 비해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간도 줄이고 병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경우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얼마만큼 전압을 내리고 올릴 거냐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 옵셋 우리가 그 피드업을 할 때 요거는 우리 전공 쪽에 있는 사람은 잘 이해할 건데 피드업을 할 때 옵셋 전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스페이스 벡터 피드업을 구현하게 될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압의 한 일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양쪽으로 이제 헐쳐서 해보니까 요 같은 경우는 111제로이기 때문에 C상 전류를 측정할 수 있고 여기는 측정할 수 없고 여기서는 다시 A상 전압 측정할 수 있고 여기는 측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한 주기에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을 테이블을 정리해 보니까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기 안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AD를 몇 번 읽어야 되는 뭐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기존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요것에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이 반드시 얘가 T1 플러스 T2가 TS보다 작아야 되는데 요만큼 더 뺐어 하기 때문에 요만큼은 우리가 인버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은 좀 못합니다. 이거는 앞에도 방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법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전체 요 원안의 전압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다 사용하려면 뭐 요것도 조금 아이디어를 내면 뭐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지만은 뭐 요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기존에 이제 그 피드업을 방법과 하면 전류 모양의 전압이 인가되면 전류가 올라가고 없으면 내려가고 전압이 있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방법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기존에. 그런데 기존에는 전류 센서가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전류를 측정하려면 요 가운데서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러면 이 평균전 전류가 요 전류가 되거든요. 화살 따라서. 그럼 요 평균전 전류가 실질적으로 이제 모터에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전류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랜덤하게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 이 피크 전류를 측정하게 되면 전부 다 오차입니다. 전류가 크게 들어가면 기본파의 2배가 하나 맥동이 생기게 되거든요. 모터 안에서는. 그래서 그 맥동 자체를 이제 전류 측정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맥동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맥동 자체는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가해준 전압 자체가 이렇게 그 전류 센서를 2개, 3개 가지고 측정하는 게 아니라 DC단에서 전류 측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전류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측정을 하면 반드시 이 전압이 인가되는 시점에서 전류 측정하기 때문에 요만큼 전류 맥동에 에러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전류보다 더 크게 인식되기 때문에 모터에서 회전을 할 때 맥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토크 맥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여기서 요 같은 경우는 이 레퍼런스 참고 문헌이 1번인데 이 1번 논문도 저희 실험실에서 오래전에 연구했던 그 결과고요. 여기 수식이 다 테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 수식을 이용해서 전류가 올라갈 때 그 수식을 각 구간마다 해서 이러한 수식을 늦게 계산하게 되면 실제 앞에서 옵셋이 있는 전압이 아니라 실제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 수식은 뭐 그렇게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면 수식이 좀 복잡하지만 영역별로 원하는 우리가 수식을 각 영역별로 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실제 블록도로 다 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모터 1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앞에서 에버리지 커런트 에스티메이션 방법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로페스 필터서 전류 구하고 3개의 경우에 되어가지고 모터 1에서 전류 구하고 모터 2에서 전류 구하는 전체적인 블록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구현을 하기 위한 기존 전체적인 블록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학에서는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컨셉적으로 좋더라도 반드시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모터가 2대가 되고 있죠. 실제 모터가 있고 부하가 인가되기 때문에 부하를 또 2대 더 달았습니다. 그래서 4대의 모터를 가지고 이 2개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2개의 모터는 실제 구동 모터고 2개의 모터는 이렇게 부하 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 인버터가 이렇게 두 대고요. 프로세서 하나고, 프로세서 또 하나고, 인버터 두 대입니다. 각각 물려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스페이스 벡터 피트하블 대체했을 때고, 요거는 기존의 방법 가지고 했을 때 약간 요 피트하블을 요만큼 밀어가지고 시간적인 차이를 둡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면 스페이스 피트하블 같은 경우는 같이 중복돼서 나타나게 되고, 기존 방법은 이렇게 흩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계속 전압이 속도가 높아지면은 측정할 수 없다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제안한 방법인데요. 요거는 제안된 방법에서 피트하블 형태를 한쪽으로 몰고 다른 한쪽으로 다시 좌우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측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인터럽터인데 100 마이크로세컨마다 프로세서에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스페이스 피트하블에 대한 한 전류 저희 쪽에서 제안된 방법 각각 한 샘플 구간 동안에 4개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제 DC단 전류를 측정해 봤거든요. A상 전류는 다 측정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법과 스페이스 벡터 피트를 보면은 전류가 이게 1A이기 때문에 대략 밑에까지 하면 한 2A 정도로 흔들리는데 저희 쪽에서는 한 보면 아이디어가 보면 그 실험 결과 보면은 한 1A만 흔들립니다. 그래서 DC단의 맥동이 되게 작다. 그래서 커패시터가 기존보다는 한 2분의 1 정도 줄어도 되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일단 첫 번째로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기존 방법과 이렇게 해봤는데, 요게 실제 상전류가 이상적인 이제 전류 프로브고, 요거는 기존 방법과 해보니까 전류가 좀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FPT 해보니까 요 부분이 되게 특성이 안 좋습니다. 기본파에서 되게 찌그러진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성이 안 좋고, 요거는 또 기존 방법 비교한 스페이스 피트를 정상적으로 센서를 가지고 한 거고, 요거는 제인데 우리 방법을 했는데 굉장히 뭐 거의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FPT를 보면은 그 다음에 요거는 앞에서 이렇게 저희 쪽에서 제안된 방법을 가지고 첫 번째 측정했을 때는 이렇게 전류가 오차이 많은데, 요거를 앞에서 수식으로 테이블에서 계산했던 거 보면은 실제 전류를 측정한 방법과 또 다른 션터2에서 하는 건데 보면은 거의 이상적인 사인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 보면은 전동기 1번은 100rpm을 구동하고 있고, 나머지 2번은 500rpm, 1000rpm, 그 다음에 1500, 2000으로 했으면 두 개의 간섭이 있는지 문제를 확인해서 그렇게 측정했는데 속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제어가 잘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1번 모터는 1000rpm 돌고 있고 2번 모터를 속도를 1000을 돌다가 2000을 올렸으면 그래도 과도 상태에도 전류가 찌그러짐이 없고 잘 측정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한된 컨트롤 알고리즘이 잘 작동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워스트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모터를 이렇게 1000rpm이 계속 돌고 있고, 두 번째 모터를 마이너스 1000에서부터 플러스 10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0 속도를 지나기 때문에 반드시 200을 지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어가 잘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단일 전류 센서를 이용해서 두 개의 이제 상조를 측정했는데요. 기존의 이렇게 스페이스 벡터 피트하블 전류 센서를 4개 쓴 거 똑같은 성능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식에 비해서 직류단 맥동적을 되게 저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직류단 커패스를 대단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뿐만 아니라 비용도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상전류를 5개, 4개의 최소한 들어가야 6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1개만 쓰기 때문에 무게가 전체 무게에서 한 3kW 인버터를 설계했을 경우에 한 7% 정도 무게를 줄일 수 있겠다. 물론 비용도 많이 줄이겠죠. 사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지금 드론에 들어가는 육상 모터를 설계하면서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되거든요. 실제 이거 보면은 육상 모터를 측정하는데 전류 센서를 여기는 뭐 2개가 들어있지만 원래는 우리 1개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입니다. 예. 네,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